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계속 내려와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딜레이 되는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딜레이 되는 구간. 자, 요거 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선, 요선 못 뚫고 올라왔거든요.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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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 그 전에 보였던 요 움직임 자체는요. 움직임 자체는 그 전에 어떤 신호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르다가 요 선에서 이제 막혀서 내려가는 거죠. 요 딜레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던 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정보 지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주식만 알아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례적으로 이 GDP 요 국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요 정도 주식 수익률을 나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부동산 수익률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이런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본시장이 압도적으로 자산 비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내는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이게. 이게 왜냐하면 이 뭐 땅덩어리가 작아서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게 홍콩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그리고 국내보다 작은 나라, 거의 뭐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은 그러니까 요 정도의 GDP를 가지고 요렇게 자본시장이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20몇 년 전에 코스닥 지표가 700선이었는데 지금도 700선이죠. 보시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원래대로 친다 그러면 원래 이게 분할이나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다 산정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근데 분할은요. 최대 주주한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이게 원래 분할이. 물론 이제 이것도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거의 소액주주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거의 혜택을 못 받죠. 그래가지고 LG화학이 그때 한번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요런 부분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M&A 같은 경우도 이 경영권 분쟁이 요새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MBK 파트너스 요게 이제 고려아연이랑 관련돼서 요런 부분이 있죠. 고려아연도 제가 이거 아래서 자사주 매입 처음에 한다고 그 아래서부터 잡아들여가지고 위까지 해가지고 꽤 수익을 2배 이상 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아연을 계기로 해서 원래 공개 매수는요. 일반적인 주주들이 원래 A라는 기업을 샀을 때 여기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방법이에요. 근데 이 공개 매수도 거의 박살을 내놨죠. 근데 이게 자본시장이 생긴 이래로 자본시장의 꽃은 M&A입니다. 이게 원래. 근데 요 주제도 요 재료도 거의 박살이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내에서 주식시장을 잘 하시려면 이런 외적인 문제 있잖아요. 주식에 관련된. 이런 외적인 문제도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감치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호적인 이 정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이 국민 주식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업 형태, 특히 정보 지형이 이루어지는 그 기업 형태를 보면 왜 그런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이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가 껴도요, 주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로도 커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편적인 걸 전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추세 매매라는 게 역사적으로 가장 직면된 기술적 매매입니다. 근데 요 방법이 먹히려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 다음에 종목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추세 매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기술적 매매할 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기술적 매매 무슨 볼린저 밴드라든가 요거 뭐 파동이라든가 요런 것만 보죠. 이런 것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호적인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민 주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제가 이게 딜레이 되는 기간 때문에 기회비용을 많이 놓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로 재료의 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요거예요, 요거. 뭐 지금에서 아시겠지만 이때는 전혀 이걸 인지를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기존의 D램의 요 시장과 HBM을 같은 선상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가져다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지만 이게 시장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 효과는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원래. 이게. 기존의 D램 공식으로 가져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H라는 걸 가져오면, HBM이라는 걸 가져오면 이게 얘기가 완전히 틀려져요. 왜냐하면 AI 요거 때문이죠. 지금 빅테크 기업이 안 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단편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왜 안 가? 좋다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아, 그럼 잠시 쉬어가는 거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사야겠다. 그래서 엔비디아 엄청나게 물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AI라는 거의 속성을 아셔야 되는 게 AI는 지금 초창기입니다. 이게 지금 수익적인 모델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투자가 자꾸 과도하다는 요런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AI는 스며드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뭐 인터넷이라든지 개인 PC라든지 뭐 요런 것도 휴대폰, 스마트폰 요런 거보다도 분야 자체가 완전히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방산이 한 줄기인데요. 방산조선이 한 재료의 줄기인데 요 줄기에서도 AI 같이 결합시키잖아요, 이게. 그리고 현재 시장을 보시면 AI 시장이 못 갈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고금리에서 이 정도까지 사상 최대치를 수십 번 갈아치웠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온 사례가 없어요. 이게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요. 이 경제 예측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고 저가 매수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저가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전 종목들을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 합당한 수준으로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지. 요게 침체될 거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선 요걸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AI 요 기술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모리 즉 반도체 부분 요 부분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외의 기업 모습에서 뭐 TV도 20년 연속 1위, 스마트폰 출하량도 1위,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유리기판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다. 이런 좋은 소식들, 요런 좋은 소식들이 요거를 커버를 못 해준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AI가 못 가는 건 트럼프 정책이 지금 관세 부분에서 공포 지수가 지금 최고로 지금 했고 경제 성장률은 2%대가 넘는 미국이 1%대로 지금 확 낮춰버렸고 게다가 경제 지표가 하나씩 꼬꾸라지니까 추가 관세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강 요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묻혀 있는 거지. 요거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요거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국내 요 정보 지형에서는 어떤 얘기 나냐면 엔비디아를 자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물타기 정도로 이렇게 한 거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것 때문인데 이거의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했잖아요. 뭐 D램이 하락했다. 뭐 D램 가격 때문에 이랬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나 엔비디아나 올라오는 게 기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올라오는 요 부분이 아니잖아요. AI 요 부분 때문에 지금 갑자기 요 부분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지금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만 지나면 AI가 다시 불러올 건데 문제는 H가 기존의 범용 디램이랑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가져오는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선도 물량이고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요 부분에서 전혀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와는 틀리게 반도체 쪽으로 몰빵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다른 쪽에 지금 이익이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부분이 전혀 반영이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단순하게 뭐 차트로 뭐 여기 바닥을 찍었고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에서 이거는 완전히 단편적인 거고요. 이거는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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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게 기존에 제대로 된 정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 HBM을 들어가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에서 결정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엔비디아가 나쁜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엔비디아에 요거 납품해 가지고 5세대에서는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반기에 결정나니까 선도 물량에 미리 선반영. 근데 삼성전자는 알파가 또 있죠. 이 정보 주행이 좋다는 거. 여기에 한 번 더 선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요거에 결론적 기대고 있잖아요. 결국은. 요거 이래서 뭐 안 좋아가지고 뭐 주가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냐 마냐의 요 문제를 결국 점쳐나는 거거든요. 요게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HBM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뭐 유리기판이라 해가지고 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올라간 주식이 있는데 요게 관건이 아니고 요게 관건이라는 거죠. 요게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요거.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쯤은 반영이 좀 돼야 됩니다. 이제 시기가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은 미리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다졌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요 신호는 기존의 거보다 확실히 좋았어요. 제가 그 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요게 반발 매수세만으로는 올릴 수가 없다. 단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유 현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뭐 90조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주가 상승을 맘먹고 하면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보다 안 하죠. 이게 왜 이러는지 국내 사정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요 딜레이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요 신호는 괜찮은 신호였는데, 결국 요 부분을 못 뚫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요 신호가 기존의 신호들과 틀리게 장기간으로 안정적으로 요 정도의 신호를 보였다는 건 뭐냐 하면, 하반기 대비해서 주가가 한 번쯤은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추세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몰려 있죠. 왜냐하면 이거 투자 심리로 보시면 알아요. 여기까지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등했을 때 내려갔죠. 반등했을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곧 있으면 들어간다, 곧 있으면 들어간다, 곧 있으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때도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상 여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미 다 완판이 됐기 때문에 H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럼 요게 반영될래야 반영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때쯤 이게 넘어갈 때는 상반기 요 부분도 다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반기 엔비디아가 차세대 요거 하이 퀄리티 반도체 요 부분 생산하는 요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로 치면 6월인데 선반이 되잖아요. 지금쯤은 이 시기가 왔다고요, 한번. 이게. 그래서 요 신호가 중요했던 건데 여기에서 하지만 요걸 뚫느냐 못 뚫느냐 요 문제였거든요. 못 뚫고 내려왔죠. 근데 일정 정도 하반 경직성은 굉장히 크죠.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하반 경직성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딜레이 됐다는 건 어차피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게 가져가는 종목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안정적으로 비중을 태울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원하는 스탠스가 틀린 겁니다.
이게 요 부분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요 부분 상단도 같이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강하게 돌파 신호, 즉 추세 전환 신호가 이거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더 뒷부분에 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 확인하고 들어가도 수익이 여기 아랫단보다도 더 좋은 이유가 이 기간은 오래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오래 가져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 상단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기존의 삼성전자 패턴 요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일정 정도 내려가면 사고 일정 정도 올라가면 팔고 요 패턴. 요 패턴 요게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부분은요. 지금 굉장히 거의 지금 핫한 그 지점이기 때문에 요 시기만 넘어가면 이게 하나의 줄기로 그냥 지금보다 약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래 부분에 있는 AI 부분이 올라올 겁니다. 이게 치고 올라올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것과 하반기 요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예요. 엔비디아가 뭐 전망이 안 좋고 엔비디아가 전망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AI 관련된 소식들은요. 전체 큰 줄기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죠.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게 안 맞춰져서 이 모든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수요는 압도적으로 높은데 공급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꾸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빅테크가 자체 칩을 한다. 내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안 좋을 수가 없는 게 딥시크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쫓아가는 후발주자가 위에 부분을 따라가기에 좋은 거기 때문에 애초에 빅테크 기업 5개, 6개 기업이 쭉 끌고 가는 거 요거보다도 그냥 경쟁 100개, 1000개 기업이 경쟁 붙는 게 훨씬 시장도 커지고 요 부분에 따라서 국내는 하드웨어 쪽으로 요게 점철돼 있잖아요. 요기에 따른 이익도 훨씬 커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요 패턴을 가져왔기 때문에 요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또 딜레이 된 거예요. 아래서 대응했으면 또 딜레이 되는 요 기간을 계속 가져갔던 거죠. 근데 요 패턴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그대로 지금 걸 쓴다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다 요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죠. 이거. 근데 지금 시기에서는 요게 좀 약간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트럼프가 계속 변동성 요 부분을 계속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안 좋아요. 저기 보시면 공포지수 7개월 만에 최고치죠. 골드만삭스 미성장 2.4% 1.7% 비컷을 했습니다. 그 다음 50일 만에 트럼프 폭주열차 탈선 위기. 왜냐하면 이게 관세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시 공동박쥐 치죠. 주식은 팬덤에 소비 심리는 팬덤이죠. 미국의 소비 심리는 거의 경제 지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 꼬꾸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 플러스 전 세계가 vs 거의 판국이라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대로 이 관세 부분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지만 관세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던 걸 지금 안 좋은 리스크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 변동성은 계속 출렁인다고 봐야 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특히나 이 변동 속에서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타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받쳐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요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여기 딜레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쳤어요. 이게 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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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고문을 엄청나게 하니까.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보시면 실제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요런 기사들이 엄청 나와요. 이게 근데 안 뽑잖아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요것도 기사 부분이 좀 옥석가리게 돼야 되는데 90도 투자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출하량 1, 2위 좋은 소식이죠. 사운드 바통이 11년간 1위 금자타.
요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R&D 투자 뭐 최대로 한다니까 요거 있는 거고. 결론은 이건데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원래 초반에는 이런 정보 지형도 안 가져갔고 이때는 막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반발 반발 매수세만으로는 올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일정 정도 지금 하방 경직석 계속 가져가고 있죠. 요 부분이 지금 내려왔어요, 하단이. 그럼 요 부분을 강하게 뚫고 내려 올라가는 요 부분이 기존의 요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게 의미 있었던 게 기존 거보다는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셔야 될 게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게 이게 미리 선반영된다는 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금 왔다는 거. 이때는 전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되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있을 기회비용에서 요게 놓친다는 거 말씀드렸던 거고. 관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요 부분도 이제 요 시기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많이 하락할 거거든요. 이 영향력은. 그러면 이제 본 산업의 궤도로 넘어갈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국내 요 부분도 있죠. 복잡한 부분이. 요것과 맞물리면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강하게 뚫고 가는 뒷신호, 추세적인 부분이 나와줘야 돼요. 안 나와주면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 패턴을 그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기존의 메모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외부 요인에 따라서 이게 변화될 거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변수로 됐던 거고 지금은 그냥 내부적인 변수예요, 이거. 결론적으로 여기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지만 삼성전자 외 반도체 부분 외에 다른 사업 부분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막 사상 최대치도 찍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그만큼 AI 시장의 요 재료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 관세로 지금 시장의 그 공포지수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졌지만 요 부분에 관련해서도 요 시기는 어쨌건 넘어가게 돼 있고 요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H 요거 여부에 따라서 결정 날 건데 요 부분이요 미리 추세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요런 신호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쌓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요거에 따른 탈출 신호 요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단에도 이 매물단 단에도 요때 올라갈 때 이것도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즉 이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요 부분이 결정 나는 거죠. 요쪽으로는 이미 하방 경직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바닥치기를 찍을 때 삼성전자를 사야겠습니까? 돌파할 때 사야 되겠습니까? 이게 요 신호를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는 돌파할 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돌파할 때. 그런데 이 변동성 장세에도 플러스 요게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에서 비중을 실어서 큰 수익 자체,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라고 수익 자체를 높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요 부분.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은 요 시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지 여기 추세적인 부분으로 뒤에 받쳐줘야 된다는 거. 이게 여기서 뭐 얼마 가격대, 요 가격대 요거로는 부족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도 같이 필요합니다. 강도도 같이 요거와 함께 이게 그리고 웬만한 구간에 담으시면 물리셨던 분들 조금만 대응하셔도 윗 부분에서 수익 나고 나가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